안녕하세요. 모델 홍태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골드코스트 마라톤 같이 갔을 때 네네. 다시 마라톤 안 한다 그랬는데 예. 가자. 풀코스 안 해. 하프만 하니까 어디 가서 나 좀 달린다라고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칼을 뺐으니까 한번 휘둘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풀코스까지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이제 심박 데이터도 좀 필요해가지고 네. CPT 검사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풀코스, 하프 10km 예상 기록을 산출해 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훈련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그냥 플랫하게 3분을 7분 30초 페이스로 뛰고요. 그 다음에 2분 쉬고 5분 30초 페이스로 3분을 또 뜁니다. 그리고 4분을 쉬고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 3분마다 경사도가 올라가면서 속도도 같이 올라가요. 중간에 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강도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시는 산소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측정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저의 신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경사가 올라가는 게 7단계까지가 있어요. 1단계부터. 제가 평소에 어필 훈련도 좀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이라서 7단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4단계부터 이거 좀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오케이 집중! 자 1분 뒤에 5단계 자 지금부터 30초 뒤에 5단계 적용됩니다. 자 집중! 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요 사실. 그 왜 군대에서 방독면 쓰면 숨 잘 안 쉬어지는 것처럼 좀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하니까 숨도 평소만큼 잘 안 쉬어지고 너무 핑계 같아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바를 잡아서 스탑 사인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손이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점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 5단계 1분쯤을 멈췄습니다. 자, 또 뛰세요. 오케이. 하면서 회복 좀 하세요. 잘 뛰는데? 야 이거 쉽지 않죠. 어땠어요? 복싱 체육관에서 어필 러닝을 인터벌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다 꾸준히 그냥 계속 빠른 속도로 뛰니까 아예 달라요.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힘들어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데이터에서는 힘든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속 시간을 버티는 능력들을 보고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준님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게 수치가 좋게 나와서 이코노미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차로 따지면 연비가 가장 좋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코스에 적합한 그런 신체 조건이고, 그래서 몸을 그 긴 거리, 긴 시간 동안 뛸 수 있게 적응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 걸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훈련을 또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표가 딱 정해진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마라톤 목표기로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실 겁니다. 일단 제 신체 능력상 나온 기록으로는 3시간 3분 39초인데 마음으로는 서브 3인데 머리로는 3시간 10분 싱글 하라고 하네요. 3시간 10분 싱글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훈련한 신발은 요거 메타스피드 이 모델인데 제가 사석에서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카보나는 메타스피드가 정말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가볍고 부상 위험이 다른 카보나들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여행 가거나 할 때도 항상 러닝을 하는 편이라서 가벼우면서 편한 그리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메타스피드를 많이 신기 때문에 디자인도 예쁘고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거리주도 카보나, 노바블라스트, 슈퍼블라스트 이런
쿠셔너도 같이 한번 신으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도쿄 마라톤 2주 정도 남았고 마라톤 전에 마지막으로 훈련하러 왔는데 오늘 저는 30km LSD로 알고 왔는데 4분 30초 정도로 한번 뛰어보자고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근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재 18km 정도 됐고요. 서서히 고관절이 잠겨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골드코스트 마라톤 나갔을 때는 이쯤부터가 한계점이었거든요. 그때 평균 페이스가 4분 17초였으니까 지금 아마 풀코스 뛸 때 지금 정도 페이스로 쭉 밀 수 있는 컨디션 만들어 놓으면은 3시간 30분은 무리 없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파이팅! 얼음길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아 신경 안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75번 동안 하니까 속으로 좀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그래도 5분대 페이스로는 뛰고 있어요. 지금 5분 40초. 끝났습니다. 75바퀴 30km 완료했고요. 아 진짜 힘들다. 끝났다. 끝났다. 27km 때 솔직히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4분 45초 페이스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싱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짜 20km랑 아예 다른 종목이네요. 총 키로 30km, 평균 페이스 4분 45초, 마지막에 27km 제가 말씀드렸던 그 4점 구간 여기서 심박이 축 떨어지고 30km 뛰면서 어느 지점에서 4점이 오는지도 알아내고 코어가 말리면서 거북목이 엄청 심해지고 몸에 탄성을 아예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력, 보강 운동 좀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일본 도착해서 배번호를 받으러 도쿄 빅사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긴장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100% 이 도쿄를 즐기는 여유는 아닌 것 같아요. 도쿄 빅사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 같은 곳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이번에 도쿄 마라톤 엑스포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배번호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도쿄 마라톤 엑스포에서 아식스의 부스가 지금 가장 규모가 크게 있거든요. 이 리미티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웨이팅이 1시간 정도 있더라고요. 바람막이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벌써 다 팔려버려가지고 이거 하나. 사실 이런 데는 옷도 옷인데 이런 모자나 장갑 같은 게 좀 예쁘긴 하거든요. 수박 28일 금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좀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다시 심박도 조금 적응시키고 회복을 좀 오랫동안 했으니까 5km 정도만 조금 빠른 속도로 뛰어서 몸을 좀 깨워주는 조깅을 했고 그 다음에 카보로딩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기자님께서 추천을 해줬던 게 식단을 한번 해보자, 러닝 일주일 전에 카보로딩이라는 식단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마라톤 하시는 풀코스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단을 좀 신경을 써봤어요.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 오기 전까지 3일 동안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고 일본에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오자마자 평소에 먹던 끼니에서 밥 양을 더 늘려가지고
뭐 한 공기 먹었으면 두 공기를 먹던가 아니면 끼니끼니 사이사이에 간식으로 뭐 탄수화물을 공급을 해주던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 카보로딩을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떻게 모델되는지 한번. 예. 22살인가 전역하고 나서 노가다를 좀 뛰고 있었어요. 그때도 약간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계속 올라오려고 목돈을 모으려고 노가다를 뛴 건데 어쩌다가 서울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구인 공부하는 그거를 봐가지고 그냥 지원해보자 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 해서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 사장님이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다른 부서가 있어요. 아티스트들을 담당하는 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아티스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모델 팀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미팅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본 와서 도쿄 마라톤까지 뛰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아식스에서 진행하는 쉐이크아웃 런을 뛰어봤고요. 마라톤 하기 전에 가볍게 다 같이 조깅하자 하는 일종의 모임 같은 거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있는 요요기 공원에서 많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조깅하면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러닝을 가볍게 시작한 지가 뭐 2년에서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거든요, 러닝. 그냥 집 앞에서 시작해서 다시 집 앞까지 와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씻으면 되는, 굳이 어디 헬스장을 가거나 어떤 데를 찾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운동이라서. 그리고 옷도 집에서 안 입는 옷들 그냥 입고, 운동화도 사실 그때는 러닝화 막 찾아서 신는다기보단 그냥 운동화 같이 생긴 거 신고 뛰었었거든요. 크게 재미가 들렸던 거는 제가 모델 일 때문에 패션위크로 유럽을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하면 여행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용기 내서 동네에 있는 로컬 카페 가서 에스프레소 같은 거 한 잔 마시면 파리지행 된 것 같고. 제가 도쿄 여행을 되게 자주 오는 편인데 오늘 쉐이크아웃 런 한 이 요요기 공원 근처에 숙소를 항상 잡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요기 공원을 한 두세 바퀴 뛰고 근처에 굉장히 괜찮은 카페들이 많아서 거기서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픽업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먹고 그렇게 숙소 들어가서 씻고 여행을 즐기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힐링이라 저는 이런 식으로 러닝을 좀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여행 가서 많이 하는 게 제가 뛰어갈 장소 근처에 카페를 검색한 다음에 그냥 사진 보고 느낌이 괜찮은 곳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지금 가보는 카페도 그런 식으로 찾은 카페고, 리틀 넵 커피 스탠드라고 야외에서 스탠딩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있어요. 가볍게 그냥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높은 데서 시작을 해요. 좀 약간 내리막. 맞아요. 이거는 좀 네. 좋네요. 오. 쥐를 잡아준다는 네. 약간 얘기가 있지만 네. 그게 진짜 유의미한지는 서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진짜요? 운동이 안 되고 몸이 안 좋으면 어차피 퍼지는 건 똑같고 지나는 건 똑같은데 응원 한마디. 진짜 첫 풀 코스는 사실 잘 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첫 풀 코스에 대한 기억이 안 좀 좋으면. 좋아야지, 그래야 또 그 다음에 또 더 재미난 활동들을 다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록 안 나와요. 기록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 네, 기록 안 나와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어차피 안 나와요. 오케이. 첫 풀부터 잘 떼는 거? 솔직히 별로 욕심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저점을 찍으시고 조금씩 올라가시는, 올라가는 맛을 네, 느껴라. 그게 훨씬 재밌을 거예요. 내일 잘 뛰어봅시다. 네, 파이팅. 사람들 다 하는 풀코스니까 또 찍어야지. 침대에 누운 건 10시인데 잠든 건 새벽 1시 된 것 같아요.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서 한 20분 더 자야겠다고 딱 다시 알람 맞춰놓고 잠들었는데 깰 때 몸 깨워야지 얼른 일어나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깼어요. 기사님인가?
이 생각했어. 긴장을 하긴 했나봐요. 벌써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네요. 쫄지 말자.定められているブロックからスタートしてください。アスリートビブスは外から見えるよう、審判員、スタッフからも見えるよう、上着などで幸せを祈っていますと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撤去した服装なども認めておりません。主催者側がこれらに該当すると判断した場合は 박살도 쏘고 저희는 지금 D그룹에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는, 저는 처음 보는 인파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까지는 내리막이 좀 쭉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리막은 아니었고 그냥 적당한 내리막, 페이스가 조금 빨라질 것 같더라도 일부러 계속 조절하고 있던 타이밍이었고, 그래서 5km까지는 워밍업 개념으로 편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저번 골드코스트 하프 마라톤 때에 비해서 훨씬 몸이 가볍고 쭉쭉 잘 밀린다의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메타스피드가 카본하다 보니까 몸이 더 가벼워지게 느끼게 만드는 신발이었어서 무리 없이 잘 뛰었습니다. 여기. 시계를 제가 엄청 계속 많이 봤어요. 늦춰지면은 다시 올리고 빨라지면 낮추고 하면서 평균 페이스를 4분 33초로 제가 유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화이팅! 형 지금 3호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20km 이후에 좀 컨디션 괜찮으면 4분 30초 혹은 4분 20초 후반까지 평균 페이스를 올려서 쭉 밀어가지고 싱글 한번 노려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감이 있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진입할 때마다 어필이 한 번씩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 어필도 저한테 막 방해되거나 큰 데미지를 주진 않았어요. 제 심박이나 근육 같은 거. 내가 말로는 뭐 서브3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목표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될 줄 알았습니다. (25km쯤에) 있던 반환점을 돌고 나서 그때 어필이 한 번 있었어요. 다리 밑에 있는 어필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제 왼쪽 허벅지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날 것 같아요? 움찔움찔해요. 그래서 먹었어요. 어제 우리 팀끼리 나눴던 대화 중에 혹시나 쥐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 설마. 이번에 30km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택시에서도 쥐가 올라오려고 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직 모르겠어요. 뛰는 와중에 쥐가 올라올지 아니면 멈췄을 때 이제 그때 긴장이 풀리면서 쥐가 올라올지는 겪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스토님이
선물해주신 크램프턴도 있고 기자님께서 챙기신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쥐가 나더라도 끝까지 뛰겠습니다.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던 건데 에이 설마 했는데 꿈틀 하자마자 뒷목이 서늘해지면서 갑자기 이 근육 한쪽에 신경이 쓰이면서 의식해가지고 반대쪽 다리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 근육에 무리가 가서 반대쪽에도 이제 허벅지에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 이거 더 심해지기 전에 크램픽스를 한번 먹어야겠다. 어제 스톤님이 선물해 주신 크램픽스를 그래서 먹었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됐어. 크램픽스 먹으니까 명치가 너무 아프다. 크램픽스를 먹으니까 명치를 누가 세게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젤을 또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절대 못 먹겠는 거예요. 쥐도 쥐인데 명치 만드는 것 같은 그 통증 때문에 또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이제 30kg 넘어가서부터 통증은 없어졌지만 쥐가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양쪽 허벅지에서 꿈틀거리던 게 이제 고관절까지 올라왔고 양쪽 종아리까지 퍼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햄스트링까지 쫙 퍼지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어요. 누가 내 양쪽 허벅지를 세게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쥐에 대한 심각성이 그때부터 좀 심해졌고 어쨌든 참고 뛰었습니다. 35, 6kg까지는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뛰었어요. 화이팅! 전혀내! 가자! 화이팅! 포기하지 마, 대준아! 그래! 근데 이제 문제의 36kg 이 아까 말씀드린 다리에 전반적으로 퍼진 쥐 때문에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쥐를 한번 풀고 가자. 아예 한번 누울래? 마사지 한번 하고 갈까? 기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쥐를 최대한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종아리를 풀기 위해서 발을 스트레칭 시키면 앞쪽 허벅지가 말썽이고 그렇다고 허벅지를 풀자고 하니 햄스트링이 또 난리가 나고 정말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때. 혜준 씨의 허벅지를 좀 마사지 해주려고 다가갔을 때 허벅지가 돌처럼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났다. 아 이게 힘들 수도 있겠다. 완주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가보자. 한번 그 풀고 나서 다시 뛰었는데 이거 풀렸다. 그리고 그때가 5, 6kg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거 해보자. 마지막 지어 짜내서 서브 포라도 하자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10초 뒤에 바로 근육이 확 뭉치면서 아무튼 그렇게 만신창이로 계속 걸었던 구간입니다. 쥐가 한 30번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 혜준 씨가 계속 달리다가 도중에 서서 허벅지를 만지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이 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하프코스 대회 때 1시간 30분 해보고 30km 훈련할 때 4분 45초 해보고 하니까 339 할 수 있겠지 라는 굉장히 오만했던 제 자신이 비춰지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이 돌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예 안 움직인 지 좀 됐어.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골인을 했습니다. 이번 풀코스 GQ와 함께한 도쿄 마라톤 기록은 4시간 18분입니다. 40km쯤에서 제가 이쯤에선 좀 걸으면서 핌 좀 비축해뒀다가 마지막 1km를 최대선을 다해서 뛰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뛰었는데 갑자기 또 그러면서 저한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뭐 1km 아껴서 뛰어봤자 뭐 할 거냐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쥐 나더라도 중간에 풀고 바로 뛰고 그 과정을 반복했고. 도쿄 마라톤이 세계 6대 마라톤이고 누구한테는 인생에서 한 번 올 수 있냐 마냐의 마라톤이잖아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사람들한테. 이 GQ 구독자분들도 보시고 여기 오는 게 꿈인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근데 운이 좋게 촬영으로 또 오게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 누군가의 뛸 수 있는 기회조차 이렇게 허무하게 날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번 레이스에서 저는 인생을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 뭐 25km까지 뭐 4분 중반 페이스로 쭉 밀고 하다가 굉장히 그때는 거만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굉장히 호기롭게 이 레이스 완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변수에 의해서 전반적 레이스가 완전히 흔들리고 큰 시련이 많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시련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싶고요. 여기서 참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고 99년생인 제가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네. 저기 신사에 있는 레이스먼트라는 굉장히 체계적인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해볼 수 있었고, 또 측정도 해볼 수 있었고, 또 30km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 또 제품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도쿄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준 게 저는 그래서 아식스 팀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즐기면서 뛰고 싶어요. 그냥 조깅도 하고 평소에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해서 카페 가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면서 대화하면서 커피 마시고, 그런 일상 속에서 러닝을 즐기는 그런 러너가 되고 싶습니다. 제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